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한창이고 윤 전 총장이 말했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은 12명의 당 소속 의원을 출당 조치를 사실상 시켰습니다. 흥행 대박, 막말 리스크 부각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 어제 나경원 후보가 울먹이는 토론회 영상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후보도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함께 보시죠. 제복군인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정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진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를 느낍니다. 송영길 대표께서도 당내 인사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입장 표명을 통해서 최원일 함장님과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생존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그 11년 전에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치료비도 이제 자부담해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됩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거는 너무 가혹합니다. 이재명 기자, 글썽였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글썽인 거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해서 조상우 민주당 전 부대변인이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었죠.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 대표로서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우 부대변인도 SNS를 통해서 본인도 이제 사과하는 이제 그런 글을 올렸던데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크게 부각된 상황에서 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고 여전히 이제 11년 전 사건이 지금까지도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인도 울컥했는지 눈물을 이제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도 지형을 좀 선점한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보수 진영에게 중요한 이제 아젠다 중 하나죠. 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게 중요한 아젠다일 텐데 그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관심뿐이 아니라 그냥 공감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보수 표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민주당의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이었고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킨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에 사실 그 발언을 들은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발언이었고 송영길 대표 또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복군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무 가혹한 모욕이다라면 이제 눈물을 글썽인 대목입니다. 박정현 전 대변인, 사실 이 조상호 부대변인의 발언이 나왔을 때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너무 팩트와도 다르고 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한 정치인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쉽게 말해서 보도의 가치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었는데 이준석 후보까지 지금 눈물을 글썽했잖아요. 조상우 전 부대변인의 발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좀 짚어주시죠. 조상우 전 부대변인에 대한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언급은 입에 얹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저도 뭐 한 2, 3년, 최근 2, 3년 동안은 못 가봤습니다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대전현충원을 매년 좀 갔었고 2017년도에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장병들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밤마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국가에서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었던 부대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미 천안함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실을 확인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딱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텐데 왜 여지껏 우리 정부는 저렇게 주저주저 하는가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천안함 46용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이 그리고 국민들을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또 한번 떨게 하는 그런 일들은 좀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있습니다. 그날 당시 제가 화면을 분명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 그다음에 신문으로 본 얘기를 보면은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조상호 전 부대변인이 다시 한번 이 천안함에 관련된 얘기들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하고 어제처럼 그냥 단순히 사과한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다음에 그 함장님 그리고 그 용사들 아직 살아있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참 이거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과 관련된 문제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천안함 막말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경원 후보도 라디오 방송에서 조금은 좀 울먹였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랬던 것인지 지난번 토론 영상과 라디오 방송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 후보가 당 책임을 맡았을 때 했던 그런 강경 보수, 아스팔트 보수 이것은 자꾸 옛날 우리 보수를 연상시킨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어제 토론회에서요 많이 힘들어하시던데요. 예. 많이 서운하셨나 봅니다. 어제.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점 그리고 문재인 정권 방식대로 하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지적했고 그것을 되싸울 때는 사실은 이야기 안 하셨다가 이제 다 예전에 너무 감정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또 어제처럼 아닙니다. 왜 자꾸 저를 아니시죠?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제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뭐 많은 의원들이 기소되고 했던 이 경험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주호영 후보가 지적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서운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라는 설명이었는데, 공교롭게 그 다음번에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또 눈물을, 글썽였잖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약간 눈물 전쟁 아니냐, 뭐 이런 제목도 나오고 있던데,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필살기 중에 이제 눈물, 우는 필살기. 사람들이 있는데 예. 사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지금 굉장히 다급하고 절실하고 또 어떻게든 이 방향과 판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본인의 진심과 이 다급한 마음과 본인의 어떤 당에 대한 충심을 알아줄까라는 마음이 앞서서 저렇게 눈물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누구보다 고생하면서 마음 졸이고 있을 것이니까 사소한 자극에도 눈물이 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눈물까지 나올 정도로 내부적으로 정말 치열하구나. 그리고 도저히 판을 바꿀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착잡함에 저렇게 표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만큼 지금 치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손정희 변호사님 견해였고요. 조금 전에 경향신문 제목이 이제 눈물전이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잖아요. 나 후보와 이 후보의 이 눈물 공교롭게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 후보가 이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마침 나경원 대표께서 토론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그것과 대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비교되는 것이 불쾌하고요.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께서는 본인의 서러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고요. 저는 천안함 희생자들과 그리고 또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 장병들에게 국가가 이렇게까지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항상 분개심을 느껴왔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나의 눈물과 남의 눈물은 다르다. 비교하지 말라. 불쾌하다라는 건데 이재명 기자 오랫동안 이제 또 국회 반장의 정치부 기자 하시잖아요. 자, 나의 눈물과 남의 눈물은 다르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눈물의 의미, 눈물의 진정성까지를 뭐 평가하고 비교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둘 다 사람 다 어떤 뭐 물론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본인의 문제를 공격당한 거에 대한 반격을 하는 차원이었고 이준석 후보는 어떤 천안함 이제 유가족이라든지 생존 장병들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그 눈물의 의미 자체를 뭐 굳이 평가하고 뭐 저울에 올려서 누구의 눈물이 더 값진 눈물이다라고 비교하는 건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제가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 눈물 관련해서 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런 공격을 합니다. 과거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갔던 것 아니냐. 근데 저는 약간 거기서 좀 미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에 강경하게 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강경하게 나갔음에도 얻은 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강경하게 나갔지만 결국은 이제 여당 연합도 다 된 거죠.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략 미스를 지적한 건 좀 의미가 있었지만 당시에 뭘 할 수 없는 야당 입장에서 강도 높은 투쟁을 했다는 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그야말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중도 진영을 이제 이준석 후보가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강성 보수들에게는 나경원 후보가 더 강경하다 이런 어떤 보수 진영에게 오히려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지적하는 포인트 자체가 강성하게 나갔지만 얻은 게 없는 전략 미스를 지적할 수 있었어도 강경한 투쟁 자체를 지적한 거는 좀 제가 볼 때도 좀 전략 미스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런 점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좀 억울함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